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내일 당장 공략 가능한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실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명과 그리고 자세한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최병곤 대표님입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은요. 25년 증권업계의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주식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그럼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증시가 참 어려운 구간을 계속 겪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그 미국 증시는 하락폭이 컸었습니다만 우리 증시가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하고 또 양 시장 모두 대형 종목 그러니까 주가 될 수 있을 만한 대형 종목이 뭔가 이슈에 의해서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장이 상승폭을 만들고 그리고 진행이 나왔는데요. 물론 뭐 막판에 가서는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락을 가지 않고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장의 진행이 좀 어떨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런지,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주요 이슈나 뭐 그에 따른 어떤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 이런 쪽에 어떤 쪽이 좀 대응이 좋을런지 이런 것까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정리해 보면요. 간밤에 미증시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호재로 치솟던 주가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관망 심리를 보이며 오늘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오늘 삼성과 현대가 다한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코스피는 2.61% 오른 2,46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06% 소폭 오른 680포인트 강보합으로 두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식에 5%대 강세 마감했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3%대 하락 마감 보였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 공급 소식에 3.3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는 첫 외국인 CEO로 선임하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 기대감에 5%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면요. 코스닥 신약개발 FDA 실사 허가 소식에 오늘 HLB 그룹주들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그동안 쉬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바이오 관련주들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휴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삼성전자와 또 현대그룹, HLB 그룹주들이 다 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국내 지수 상승 흐름, 오늘을 탄력을 계기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의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미국 시장이나 다른 해외 증시에 비해서 너무 하락폭이 큰 게 사실이고요. 또 올 한 해 증시를 종합해 봐도 다른 여타 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권 시장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증시만 유일하게 하락세를 타고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폭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의 심리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시장으로 건너간 상태고요. 또 거기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까지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과열권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더더욱이 이 자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증시나 다른 시장에 투자 시장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지금이라도 코인 투자로 넘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미국 시장으로 빨리 이동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팽배해져 있고 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그런 분위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가면은 투자에 뒤처지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투자 시장을 겪어오면서 느낀 점은 증시라는 것이나 아니면 모든 투자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은 대중들이 열광을 할 때나 아니면은 대중들이 거기에 과열권을 보일 때는 그 시장의 투자 성향은 항상 꼭지였던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반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투자의 적기는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시장의 어떤 비관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팽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바닥이 아니다.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비유를 하자면은 피바다일 때 그럴 때 시장의 투자 자산들은 헐값에 처분이 되고 헐값에 발에 채이는 수준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투자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큰 성과를 올렸고 좋은 상황을 겪기 마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어떤 후자의 경우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래소 증시를 보시면은 거래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많이 내렸다가 그 저점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어요. 다만 완전 저점까지는 안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의 반도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에 전 저점을 찍었던 이 가격대까지 완전히 내려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수하고 달리 코스닥 시장 역시 특정 종목들만 상승을 해서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나머지 아직 주가 되지 않은 그렇거나 아니면 소외가 됐던 종목들은 완전히 반토막 내지는 마이너스 7, 80%까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상태의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 종목들도 많지만은 다수의 종목들이 이런 시장 여건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속해 있다. 아니면 한국 시장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주가가
완전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투자를 막 손절매를 치고 다시 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거나 코인 시장으로 가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증시가 반전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좀 개선되기를 기다려 본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증시 격언이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시장이 비관론이 팽배할 때 차츰 저점 투자를 해간다라면은 오히려 시장이 나중에는 역전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우리 증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을 차라리 투자의 적기로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지금 억지로 손절매를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이나 시장에 따라 붙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승을 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는 게 늦지 않나,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투자의 적기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투과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실시간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시닥이라고 검색해서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골라서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키워드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네. 오늘 증시 키워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 이렇게 제가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한 2가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25%나 급등한 HLB 그룹주로 뽑아볼게요. 네, 오늘 HLB가 가남 신약이 미 FDA 승인 소식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를 터치를 하며 오늘 25%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HLB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룹주들도 HLB 생명과학 29%나 급등을 했고요. HLB 글로벌도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HLB 그룹주들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흘러갈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스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스톱이라는 게 투자를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개념보다는 추격 매수를 좀 하지 말자 이런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간암 치료제인 이 리보세라닙에 거의 사운을 걸고 있다시피 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다른 어떤 업무나 연구 개발 목적물도 있겠지만은 거의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다 오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HLB 그룹은 그 밑에 산하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업들 전부를 살펴봤을 때 지금 어느 한 기업도 완전하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연구 목적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HLB 그룹의 계열사들이나 이 HLB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은 거의 20조 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사실 어느 한 기업도 많은 수익을 내거나 이렇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20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이 이 FDA 승인 나는 이 약품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 초에 HLB 그룹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지 아직 신약 허가가 난 건 아니에요. FDA가 승인을 해준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승인 가능성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 부분이 만약에 사라져 버렸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큰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HLB는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투자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건 좋아요. 다만
그것이 시장에서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 그것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어느 한 기업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신약 허가나 FDA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신약 허가 가능성을 가지고 임상, 2상, 3상하고 그다음에 FDA 승인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 매체에 노출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성공한 기업은 몇 안 되지만은 실패한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기업들은 그 뒤에 주가가 뭐 많게는 10분의 1, 또 심지어는 20분의 1, 그리고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같은 기업도 있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로 갔다가 기사회생해서 지금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있지만은 바이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안 좋은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것은 결국은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물론 성공했으면 대박 쳤지만은 실패해버렸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HLB 그룹 같은 경우도 어느 기업보다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고 그 가능성을 높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반드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정말로 글쎄 운명에 완전 그냥 한번 맡겨보고 투자를 완전 뭐 아니면 도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시라면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금 말고 좀 주가가 잠잠할 때나 아니면은 좀 조정을 거칠 때나 이럴 때 차츰차츰 투자를 해가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투자를 해가는 것이 좋지 지금 이 분위기가 살아났다고 해서 막 거기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 즉 HLB 그룹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이 지금 막 부각이 되고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따라붙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또 그러한 결과가 좋게 안 나왔을 경우에 그 후폭풍의 타격이 엄청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스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HL 그룹주들 스톱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지금 현재 미 FDA 확실한 통과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국내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으로 골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반등세를 이어오면서 삼성전자의 단기 바닥을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돌면서 함께 반도체 소부장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 키워드 어떻게 보실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고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에 앞서서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사실 그 금요일 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날 장중에 8%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7%의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수도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계속 하락을 하던 종목이 물론 반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급반전을 할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급반전 이후에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공시는 6시 가까이 돼서 나왔지만은 이미 오전부터 그 내용을 알고 있던 투자자들이 많았고 그것이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이미 살 사람들은 많이 산 상태에서 주가가 더 올라서 마감을 하고 그날 장이 끝나서 그것이 공시화됐다는 거죠. 자, 공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입장을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분명히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시 시점 이전에 뭔가 내용이 빨리 알려져서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투자자들은 그 공시를 보고 장이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접했지만은 실제 매수한 사람들은 그날 오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태죠. 그러면은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몰라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런 거 이미 다 알고 있던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도 흔히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주식시장은 모든 투자자가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시장만 그런 건지 외국도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증시를 봤을 때는 이러한 불편함과 부조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의 그 자사주 매입 계획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워낙 연속으로 하락했던 부분도 있고 또 매입 계획 자체도 호재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속 급등을 했고 급락한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그 하락했던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자 V자 반등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대량 거래도 오늘 어제하고 오늘 그렇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매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급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기술적 분석으로는 상승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흐름 자체가 향후의 진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에 앞으로부터 계속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워낙에 하락이 컸기 때문에 이런 V자 반등을 통해서 바닥을 잡아줬으면은 당분간은 강세를 좀 더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전문가님, 지금 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고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내일 당장 공략할 수 있는 좀 광종목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개별 테마성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상승을 급하게 한다 이걸 노리고 투자하기는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분명히 혜택을 보거나 득을 보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향후의 미래 가치를 보고 한번 투자를 노려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종목이 우선 제일 먼저는 삼성생명입니다. 이 삼성생명은 그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보시면은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 대주주가 이 삼성생명입니다. 대략 한 8%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8.7%던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8.5% 정도 되네요. 그래서 8.5% 정도의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역시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급등 때문에 오늘 올라간 거 이외에도 최근에 1년간의 흐름을 보시면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요즘 시장이 대체적으로 다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온 나라가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다 갖다 주고 금융권에 다 갖다 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경기가 안 좋다,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 금융주들은 주가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승 자체도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섣불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대출 받으신 분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의 정책 기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주가의 강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히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가능성 때문에 이 가격이 완전히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분간은 좀 더 강세를 보여주지 않겠나. 지금 몇 년간의 흐름을 보셔도 완전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당장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점 매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중장기 투자를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그리고 넘버 2 형태로 한번 또 노려볼 만한 게 역시 삼성화재도 있겠습니다. 뭐 같은 맥락의 주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그룹 간의 어떤 그 지분 보유 관계 때문에 따져보면은 이 삼성화재도 결국은 삼성전자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상승이 10%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금융 관련주들 최근에 분위기 좋은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종목도 역시 강세를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뭐 지금으로서는 38만 원권에서 39만 원 정도 선이 박스권 저항 가격인데 뭐 지금 그 라인을 바로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시면은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적인 투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삼성전자의 혜택 그다음에 또 보수적인 금융 관련주의 투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저는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현재 삼성전자 저점을 다진 상태라서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은 삼성생명과 또 삼성화재 두 가지나 주셨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점이 궁금하게 하시면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시 키워드 HLB 그룹주와 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총 두 가지 뽑아서 투자 전략과 광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정확한 실시간 대응 전략이나 또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방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3부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 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명은 신송홀딩스의 매수가는 7,820원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11월 초에 추천을 받아서 매수를 했는데 정리를 해야 할지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 지금 장류 생산 업체로 11월 초에 최고를 찍고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신송홀딩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신송홀딩스는 사실 그 과거에는 이제 식량 관련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이제 식량 관련주가 주가가 뛰면서 그때 주가가 주기적으로 한번 크게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2022년에 가장 크게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또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였다가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뭐 그전보다는 상승폭이 작지만은 계속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략 이 종목의 실적 자체를 봤을 때는 8,000원대, 6,000원대, 7,000원대 정도가 바닥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체를 더 깨고 내려가진 않고 반전 시도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은 이제 식품 관련주로서의 상승이 아니라 그 G드래곤입니다. GD라고 하는 이런 그 유명 가수가 있습니다. 뭐 젊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실 테고 당연히 뭐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GD가 최근에 음반을 새로 출시한다고 해서 그 로제의 아파트라는 음악이 그 유럽권이나 미국권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면서 유명세를 끌어서요. 그리고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GD의 노래도 신곡 발표가 되면은 히트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이 종목도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신송홀딩스도 그렇고 신송홀딩스의 자회사도 GD가 소속된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할 경우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신송홀딩스하고 자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3조 원을 봤을 때는 거의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가치를 띌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그때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계속 악화되면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조정을 많이 거쳐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부실주는 아닙니다. 부실주는 아니고 그다음에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순간순간 주가가 급등을 잘하는 케이스예요. 특히 이제 식품 관련해서 식량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쉽게 급등을 하는데 지금의 가격대는 대체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 조금만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가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GD 관련 내용이든 그다음에 식품 관련 내용이든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 쉽게 한 번씩 탁탁 튀어 오르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7,800원대시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요. 한번 오르면은 뭐 8,500원, 9,000원까지도 쉽게 올라주니까 우선은 보유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비중도 아직 뭐 5% 정도라고 하시니까 이 정도면은 뭐 비중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보유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길게 보시고 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서 비중을 한번 더 늘려본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비중 확대를 사실 것 같으면은 좀 기다릴 생각을 하고 천천히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신송홀딩스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여기 QR코드를 인식하시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요. 똑같이 또 문자 상담이 들어왔네요. 종목명은 가온칩스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56,000원에 비중은 6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어제 최저를 찍었네요. 전문가님, 네, 가온칩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가온칩스는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비중을 상당히 높게 사셨어요. 참, 그래서 가격대도 물론 뭐 좀 높은 편이지만은 비중 자체가 60% 정도 들고 계시니까 상당히 좀 손해가 크신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지금 대부분의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지금 바닥권이나 아니면 하락을 크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투자자께서 정확하게 언제 샀는지는 제가 추정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7월 정도 이때 사시지 않았나, 이때 바닥을 좀 형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몇 배 이상 아니면은 뭐 최소한 50% 이상의 급등세를 탄 종목은 그 뒤에 추세가 무너지면은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장기 상승을 이어가는 우량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장성을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한 배, 두 배, 막 세 배 이렇게까지 오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그 이후의 흐름이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것은 상승한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졌을 때 저점 매수를 한다. 이거 충분히 이제 빠졌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점 매수하시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언제가 바닥이고 정확한 저점이 어딜지는 아무도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대략 한 3만 원대에서 형성되던 주식이었어요. 주식 자체는 좋습니다. 주식 자체는 좋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그래서 약 4, 5개월 사이에 기간 동안에 3만 원대에서 1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봐도 이 종목은 그 짧은 구간에 4배나 상승한 주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4배나 상승한 종목이 계속 상승을 이어가려면은 그죠? 그러면은 성장성이 그보다 더 많게 나와야 됩니다. 기업이 좋은 게 아니라 성장성이 그만큼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기업이 좋아도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서 반영이 돼버리면은 기업 내용은 좋지만 주가가 자꾸 하락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세가 깨졌을 경우에 반드시 위험 관리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암만 많이 내려와도 바닥이 잡힌다든지 매수가 들어오는 증거가 없으면 섣불리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게 주식시장의 섭리거든요. 참 웃기는 게 기업의 내용이 정말 좋아요. 좋은데도 이게 과거에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은 암만 기다려도 반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전하려면은 거기서 매수가 강력하게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께서는 지금 5만 원대에서 사셨다라면은 올 7월 달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이때는 아직 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가 조금 타이밍이 빨랐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예 주가가 이제 오르기 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요. 처음 출발하던 요 시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번 반전 시도를 기술적으로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바닥을 짚고 한번 강하게 올라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전 시도가 좀 나와서 추정하기에는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반전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겠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중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시고 종목 자체는 좋아요. 그럼 줄여주셨다가 나중에 바닥이 완전히 잡히거나 아니면은 더 낮은 가격이 차라리 내려오면은 그때 그 줄인 걸 재매수를 하시면은 지금보다도 매수가를 많이 낮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응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응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반전을 기다리시되 반전이 좀 나오면은 적정 가격대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서 나중에 더 낮은 가격을 재매수해서 매수가를 좀 낮춰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45,000원대까지 올라가면 그때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방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요. 카메라를 켜서 여기 하단의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은요. 똑같이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종목명은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는 13만 5,2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월 초부터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유한양행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유한양행도 앞에서 봤던 가온칩스하고 비슷한 케이스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바이오 대세라는 부분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7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단순히 봐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고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8조 원대, 9조 6천억대예요. 그러니까 10조 원 가까운 큰 대형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주식이 2배를 올랐을 때 그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투자자들한테 달려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중기 추세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동안 올랐던 게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추세가 돌아올지 말지, 그러니까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는 전적으로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매수를 하실 때는 예측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매수가 들어오는가를 확인하고 항상 투자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유한양행이 중기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갔을 거라면은 적어도 아마도 60일선이나 아니면은 뭐 그 전에라도 매수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시장 때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그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예전에 여기서 저점을 찍었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14만 원 정도죠. 그리고 이 가격대를 넘지 못하면은 종목이 기술적 반등만 하고 또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반등할 때 그 가격을 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중장기 상승에서 이제 추세가 좀 꺾어졌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좀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저점 재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반등을 기다려 보시고 반등 시 14만 원을 못 넘기면은 비중 축소나 매도를 권해드린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14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매도하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대표님이 추가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의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족보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그리고 또 저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들 상승률도 함께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 족보 종목은 제가 그 조선 관련주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의 리뷰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히림이라는 종목을 또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이 히림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 설계 쪽에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왜 강세를 예전에 보였냐면은 역시 이 종목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지금 그 중동 지역에 큰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대한 관련주로도 한번 부각이 돼서 주가가 테마성으로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장기 흐름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원래 이 종목이 4,000원대, 5,000원대 좀 형성이 되다가 그 이슈가 발생하면서 11,000원, 12,000원까지 막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테마에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2년간 하락을 했고, 일봉을 보셔도 지금 올 한 해 계속 하락세를 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래 가격대까지 내려오니까 여기서 다시
재건 쪽에 이슈가 생기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앞서 제가 종목 상담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이 일치하죠. 하락을 할 때 예측 매수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상승했던 거를 그냥 반납을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면은 완전 바닥권에서 매수 들어왔을 때 그때 눌림목 매수를 하시면 좋다.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 매칭이 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좀 더 상승세를 타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 실현도 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더 상승하는 거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족보 종목은요. 조선 관련주 쪽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실 조선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를 강하게 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역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조선 관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수주량도 최근에는 세계 1위 수준을 달리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 그다음에 수주량 이런 거에서 타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조선 업무 분야에서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 협력을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득이 되려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하고 협업을 하면은 이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멘트를 좀 친화적인 멘트를 자꾸 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그거하고 관련된 주식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중장기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미국 해군의 함정에 대해서 MRO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MRO 계약이라는 거는 정비,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선박이 아니라 미국 군함을 갖다가 정비, 보수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기술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국가 기밀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 일반 회사나 이런 데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뜯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오션이 주가가 크게 올랐고 하나오션이 저렇게 크게 오른다는 것은 자국의 군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함 기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군함 쪽으로 방산 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방산이 성장을 하려면은 그 안에 기자재도 그 관련된 부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관련 기자재 종목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분야입니다. 특히 이 엔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가냐 하면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친환경 엔진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 여기에는 LNG 선박, LNG를 원료로 하는 엔진, 그 다음에 메탄올 엔진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로 자리 잡는데 거기에 대한 납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막 눈독을 들이고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 이탈만 조심하시면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좀 검증된 주식이니까 리스크도 좀 덜하다. 이렇게 좀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은요. 조선 관련주 그 안에서도 기자재 엔진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 소개해드리면요. 미국 조선업계 관련한 수혜주이자 또 최근에 MRO 수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현재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또 트럼프와 윤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죠. 국내 조선 협력을 원한다 이런 통화를 해서 또 조선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조선 관련주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을 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올려드리면 그 영상의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카메라를 켜서 여기 하단에 있는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에서 우리 대표님이 공략을 해주셨던 똑같은 재건 관련주,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죠. 재건 관련주 히림이라는 종목도 현재 18%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두 자릿수의 상승률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여기 하단의 팍스통신망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